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전한 흐름을 보이며 주가와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진 상황이라고 하며 그 근거는 셀 수 없이 많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오면서 권력자들이 쉬쉬하기 때문에 지금 코앞에 와 있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 경제 사실상 완전 붕괴, 중국발 금융위기 초읽기 들어갔다. 지금 이 중국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네요. 이 새끼들은 지방정부나 또는 지방 기업들이 되겠죠. 다 지금 폭탄 하나씩을 달고 있네요. 뻥뻥뻥뻥 터지고 있어요. 지금 지방부터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자, 이미 이게 바로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골마 터져도 이쪽을 막으면 이쪽이 터지고, 더군다나 홍콩 문제까지. 중국 경제위기 8개 폭탄, 뭐 이건 예정된 수순입니다. 대략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을 지금 옥죄고 있어요. 미중 무역전쟁, 즉 이건 패권전쟁이 하나입니다. 벌써 1단계 당장 합의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또 멀어졌잖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트럼프는 선거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 문제가 걸려있다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완전 모든 걸 포기하고 예전의 공산주의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평행선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과도한 부채, 기업 부실 증폭, 정말 중국 부채가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홍콩 민주화운동, 홍콩발 금융대란, 이게 아마 불쏘시개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각종 규제, 자국기업 보호, 그 와중에서도 너무 중국이 치졸하게 자국기업만 보호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 그 우량 기업들이 다 떠났어요. 특히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삼성 다 마찬가지로. 그림자 금융 하면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금융, 그리고 부동산 버블은 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각종 지표는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고 1대1로도 악화돼서 빚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해외 기업 이탈, 해외 자금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대외 여건도 악화돼서 중국의 이 8개 폭탄은 이제 이미 터지고 있는 순서이고, 언제 중국이 백기를 드느냐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금융위기 시작이다.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 이게 근본적으로 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느냐. 사실상 지금 이대로 가만 놔두면 중국은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미국을 완벽하게 따돌릴 겁니다. 특히 제조업이 강한 데다가 굵기 산업을 앞세워서 그걸 미국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예전에 소련을 분열시키고 또 일본의 경제를 파탄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중국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우위를 점하려고 할 거예요.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공격에 중국이 만만치 않게 저항하여 장기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레이엄 앨리스 교수의 예정된 전쟁, 즉 미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 즉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여 기존의 강대국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쟁을 유발한다. 500년간 16번 중 12번이나 이런 투키디데스 함정, 이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일 무역전쟁도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의 야망과 미국의 봉쇄, 중국의 야망, 무역 제조 강국, 즉 24% 이미 달성한 상황이에요. 다음은 기술 강국, 2025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금융 강국, 군사 강국. 특히 이 금융 강국하고 군사 강국만 좀 현재까지는 뒤처지고 있죠. 미국이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핵 위협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패권국 지위 상실과 기축 통화 달러도 유안화로 바뀐다든가 금본위 제도로 바뀐다든가 또는 세계 공용화폐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의 무역전쟁은 장기화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중국, 인도, 러시아가 왜 달러로 하느냐, 국제통화 돈을, 그러면 미국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 화폐로 만들자 해서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화예요. 미중 전쟁의 과정과 결과 트럼프와 시진핑은 국민들을 담보로 해서 자신들의 정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보는 것은 뭐 미국 기업, 그 다음에 가계 소비자들, 또 중국 기업, 가계 소비자들,
기타, 뭐 신흥국, 선진국 이러한 세계 시민들이 되겠죠. 중국의 금융과 자본시장 개방 성장률 4%밖에 안 돼요, 지금. 만약에 단기적으로 모든 걸 개방하면 중국은 무너집니다. 파산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 개방을 원하는데 시진핑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강 건너 불구경 상태가 아닙니다. 중국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도 무조건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중국의 제조업 외에 금융 진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진출하고 있죠. 한국의 금융 리스크 다각도로 지금 대비해 가지고 주변국의 금융 리스크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꾸며내야 합니다. 근데 냉철하게 보면은 우리 코가 석자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제 중국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정된다. 지금 이걸 잘 아세요. 자, 원래 원유 원자재를 만드는 국가가 있고 기초재 또는 중간재 위주로 만드는 국가가 있고 완성재 중심으로 만드는 국가가 있는데 중동, 호주, 캐나다, 기타는 원유 원자재잖아요. 근데 한국, 일본, 대만 대부분 나라들이 기초 중간재가 많아요. 그런데 중국이 완성재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완성재가 많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중국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바로 이 영향을 주는 이것도 도면으로 무너질 것이고 기초재 중간재도 당연히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전 세계 모든 주가가 반토막으로 아마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경제위기 연쇄 폭발. 중국은요, 자, 위기가 터져가지고 폭발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일본, 신흥국, EU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합니다. 중국의 위기 5단계가 있어요. 1차 위기는 환율 조작국 지정. 이미 지정이 됐어요. 이것은 미국 채권을 팔아서 피하려 했지만 이미 지정됐고, 2차 자율변동 환율제. 자, 이거 지금 진행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금융시장 전면 개방. 4차는 지방정부, 기업부채가 지금 심각, 분별 없는 기업균형을 지금 중국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 부채 40조 위안, 6,511조, 실질적으로 일경 어마어마합니다. 5차 중국발 금융위기 발발. 한국의 금융위기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터지면 직접적으로 75%가 타격,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터지면 간접 50% 이상을 타격을 받습니다. 코스피 2000선이면 대략 700선에서 직접적으로 터지는 거고요. 만약 중국 등 간접적이라면 1000선까지 떨어지겠죠. 자, 환율도 역시 1100에서 직접이라면 1800, 2000선 언저리까지 가고요. 간접이라면 1500, 1600선까지 아마 치솟고 올라갈 겁니다. 중국 신흥국 위기 순서는요, 이런 과정을 겪을 거예요. 호황기에 신흥국 내외 불균형,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자, 선진국 통화 긴축, 외자 유입이 급감, 오히려 이제 외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신흥국 통화 가치가 추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의 2단계라고 보여져요. 추락하고 있고 돈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주가에서. 자, 부채 위기, 금융 위기. 지금 우리나라도 약 2주 동안 어제만 해도 지금 무려 자 5천억 달러나 팔아치웠어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이거 여러분들 이거 5천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즉 2주 동안에 2조 달러를 팔아치웠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 실물경제 지표. 자, 중국 보면은 경제성장률 계속 지금 떨어져서 여기 6.2지만 6.0까지 추락했죠. 그리고 수출 7.9에서 지금 마이너스 1.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도 지금 추락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16.1%까지 가다가 무역 수지는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현저하게 급감하고 있고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제 2019년 중국 산업 생산, 우리가 생산, 그 다음에 판매, 투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잖아요. 소매 판매 보세요. 10.2부터 7.5까지 계속 추락 중. 이거 지금 2017년에서 2019년 현재. 그 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7.에서 5.5까지, 산업생산 6.6에서 4.4까지 끝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은요 7.12, 얼마 전에 6.7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위로 지금 치솟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금융위기는 이럽니다. 아, 이제 됐네 이게 아니에요. 그 전 단계도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뭐 1900에서 2150까지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막.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터지는 겁니다.
자, 중국 기준금리도요, 지금 4.25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 외환 보유액, 자, 3조 9천, 약 4조까지 있었던 게 2조대로 추락했고요. 3조까지 좀 부풀어 오르다가 다시 또 좀 추락 중이에요. 중국이 1조 달러를 써도 표가 안 나요.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달라요.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있으니까 안전하구나. 아닙니다. 이건 금방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어떤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까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중국. 지금 올해 7월 9월 와가지고 마이너스. 중국이 디플레이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 자, 물가 상승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안 좋고, 중국 부채가요, 놀라지 마세요. GDP 대비 303.6. 지금부터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제 400%까지. 중국은 특히나 개방을 안 하잖아요.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진 않아요. 일본도 300%가 넘었는데 중국이 300% 넘었다. 이거 심각합니다. 특히 이 기업이 아주 엄청난 공헌을 한 거예요. 가계, 정부,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부실 대출 규모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부도금액 부도건수, 여기 보시면 2018년 7월까지 계속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두 자리 숫자까지 증가했네요. 중국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 한번 볼까요? 6.8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지금 2019년 3분기 6.0까지 추락했다고 했죠. 내년 전망을 보면 IMF, OECD 보면 5.8, 5.7, 나머지는 6포인트 초반대예요. 아마 5포인트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다음에 중국 GDP 성장률과 총부채, 여기 보시면 GDP 성장률은 급락해서 6포인트 밑으로 추락. 그 다음에 부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 GDP 대비 이상으로 폭등. 중국 상장사 2018년 실적 7회. 지금 적자 나는 곳들이 약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7개사. 중국 제조업 지수도 아주 급강하고 있어요. 제조업이 그 나라의 어떤 꽃인데, 중국 부채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기업, 가계 이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특히 이 기업 부채가 문제예요. 제조업, 부동산업 부분의 부채 급증,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고요. 단기적 기업 구조 조정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위험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 이것도 준위험 수준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고 1대1로 그쪽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지금 메꿔야 하니까. 그러다가 가계부채 지금 양호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 중국 부동산 상승률과 제조업 인건비, 여기 보시면 선전 상하이 이 두 군데뿐만이겠어요? 중국의 대다수 도시들이 사실상 집값으로 부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집값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습니다. 참 못된 거예요. 집값으로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정부는. 얼마나 못났으면 집값으로 부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요. 자, 중국의 제조업 인건비 상승 추이, 여기 보세요. 자, 인건비가 이렇게 가까이 지금 벌써 5배 뛰었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라든가 삼성도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동남아라든가 인도 쪽으로 지금 많이 턴했습니다. 중국 기업 디폴트 추이, 지금 전반적으로 3년 동안 어마무시하고요. 이 디폴트 부채 때문에 결국 중국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터진다 이런 말이에요. 갈수록 불어나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잔액, 자, 비교도 안 되죠. 지금 2008년에 이거밖에 5%밖에 안 됐던 게 2015년 18포인트. 갈수록 또 증가. 자, 그리고 지방 채권 발행 잔액, 채권은 또 어마무시하게 발행합니다. 자, 종이조각 같은 채권 2020년 말에 이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패 지수는요 또 세계 거의 최강국 수준이에요. 100위입니다. 100위. 중국이 무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부끄러운 수치.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죠. 43위.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보험 미가입 절대치. 중국은 또 하나 문제가 보험이 거의 가입되지 않았어요. 76.4. 우리나라는 보험은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위하고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들어야 할 건 들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건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겉살 속살이 썩은 상태입니다. 홍콩 경제, 이것도 지금 중국의 일부인데 지금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홍콩 민주화운동까지 겹치면서 지금 오히려 홍콩 문제가 중국의 발목까지 또 잡고 있어요. 보시면 2018년 1분기만 해도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은 0.6. 사실상 이번에 홍콩 사태로 인해서 거의 마이너스 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묻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봤더니
상당히 크다. 60. 보통이다. 53. 정말 상당히 크다. 보통이다. 여기까지 보면 또 약간 있다. 뭐 거의 없다. 상당히 크다와 약간 있다까지 포함시키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CA에서 차지하는 비율도요, 상당히 크다가 제일 많습니다. 매우 크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홍콩 인권법 미상하원 통과. 미상원 홍콩 인권법 통과했네요. 자, 이거 지금 상원, 하원 다 통과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했죠, 이번에. 이제는 공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트럼프한테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예스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겠죠? 왜? 지금 내정 간섭한다고 억지로 지금 여기 진압하고 있는데 중국과 전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트럼프가 나몰라라 하게 되면 엄청난 아마 인도적 비난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양날의 칼, 여기 보시면 만장일치 통과, 지금 날로 거세지는 지금 마지막 2군계까지 대학생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분투하고 있다고 그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마저도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아요. 지금 미국 고용 추이 보면 2016년 단기 위축 때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계속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예전에 금융위기 때, 두 차례 금융위기 때하고도 아직은 차이가 나지만, 자, 그리고 역시 미국 민간 신규 고용 추이, 그러니까 채용 추이가 그렇게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수도요, 2016년 단기 위축 때처럼 아주 그것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역시 두 차례 위기 때하고 비슷하다. 사업 환경 지수 추이도요, 2016년 단기 위축. 이때와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 이전에 두 차례하고 이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급추락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급추락 맞죠? 한번 볼게요. 급추락하고 있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 은, 달러, 원화. 그러면 이거 달러로 무조건 바꿔야 하나요? 아직은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모를까? 아직은 원화 비율이 좀 더 좋습니다. 왜냐? 지금 원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금, 은, 달러보다는 우리나라 현금 비율을 훨씬 더 높이고, 이제 오히려 금융위기가 가까워지는 코스피 지수가 2000이 붕괴됐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서서히 달러 쪽으로 이렇게 반반한다든가 또는 원화 7달러를 3으로 한다든가 또는 금을 산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것이죠. 위기 극복하고 부자 되는 8단계 프로젝트. 이거 8단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직전 방송 보면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쳐다보고 있네요. 절망이냐, 희망이냐. 같은 쌍안경으로 보는데도 누구는 절망을 보고 있고 누구는 희망을 보고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목이 신랄하고 자극적이라는 말들도 들리지만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며 제목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참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준비를 해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김조갑의 경제부동산은 여러분들에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부동산이나 경제,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저의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